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무인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남한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강화도에서, 대한민국의 강화도에서 출발한 이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그래서 북한이 강제로 격추시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일이고 1월 4일이 되기 전인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남측이 강력하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발에 대해서 북한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북한의 발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무인기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색깔만 봐도 저게 어디 거다라는 걸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요, 군용기 색깔을 이렇게 도색을 안 합니다. 회색이에요. 미국의 군용기들은 다 회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뭐 슈퍼 갤럭시니 하는 그런 큰 대형 수송기부터 F-15 전투기, 심지어는 F-35 전투기까지 다 회색입니다. F-117 같은 전투기는 까만색이에요. B-1 폭격기나 B-17 폭격기 같은 스텔스 폭격기는 역시 까만색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방권의 군용기는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을 띠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방의 전투기들은요, 색깔이 그냥 균질해요. 얼룩무늬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F4 팬텀이 얼룩무늬였던 적이 있습니다. F4 팬텀하고 F5 제공호가 간혹 가다가 얼룩무늬였던 적이 있어요. 박정희 때 그랬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전부 다 이 색깔이 회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파란색은 안 나와요. 파란색이 나오더라도 얼룩무늬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인데 얼룩무늬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서방 측 군용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도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딱 저는 보는 순간 알겠더군요. 이거는 한국군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 이 군용기를 북한에 보낸 자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내란 세력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 제가 본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월요일, 그러니까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외환죄 재판이 열립니다. 첫 번째 공판이에요. 보통 일반 이적죄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과 갈등,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 혐의죠. 그것이 외환죄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반 이적으로 지금 처벌이 될 상황인데 그 재판이 바로 내일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죄 재판이 열리기 조금 전에 바로 북한으로 무인기가 날아갔다는 거죠. 무인기 때문에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데 또 누군가가 무인기를 보냈다. 근데 북한은 그 무인기를 보고 분기탱천해서 남측이 자꾸 무인기 보내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에서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국힘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의 무인기는 구속 기소가 되는데 이재명의 무인기는 왜 가만히 놔두냐, 뭐 이런 식의 태도였죠. 여러분, 여기서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무인기 도발이 있었고 그 무인기를 북한이 격추시켰다. 그러면서 남한은 각오를 해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분기탱천한 보도를 냈어요.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남한이 띄워보낸 무인기라는 거예요. 이 무인기를 북한이 이 전자전기를 이용해서 강제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이 무인기는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휴전선을 따라 이동한 뒤에 개성 주변을 정찰하다가 이렇게 추락이 됐다. 북한의 발표는 이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 뭐야? 이거 남한의 군용기가 아니다. 남한의 군용기는요, 이렇게 파랗게 색칠이 안 됩니다. 남한의 군용기는 어떻게 색칠된다고요? 회색입니다. 회색. 절대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얼룩무늬죠. 여기는 색깔이 있고 여기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방 측의 군용기는 얼룩무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얼룩무늬가 있는 전투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무인기는 군용, 한국군이 쓰는 군용이 아니라는 거죠. 남쪽에서 출발했을 수는 있지만 남쪽에서 사용하는 군용기, 군용 무인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무인기의 부품이 공개됐죠. 부품 사진을 보면서 저는 아이고야, 이게 군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부품 사진을 보면서 에이, 이게 어떻게 군용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군용은요, 부품도 다 군용입니다. 따라서 군용일 때는 군용 도색이 있고요. 군용 마크와 함께 군 규격에 맞는 글자 크기로, 제가 알기로는 얇은 고딕체입니다. 얇은 고딕체로 글자가 새겨져 있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글자체가 지 멋대로 돌지는 않습니다. 보면 여기는 글쎄요, 뭐 고딕체도 보면 상당히 두꺼운 고딕체죠. 여기는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보면 뭡니까? 픽셀 웍스 어쩌고 저쩌고. 이건 또 까만색인데 SPO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자,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군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요 사진 하나 보시죠. 누가 봐도 이건 민수용 부품입니다. 특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확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6채널 뭐 리시버 어쩌고 저쩌고 FSIA6.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용 부품은 도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보는데, 예, 대한민국 군대는요, 부품도 다 국방색을 칠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 국방색이 어딨어? 자, 상표 표시도 정해진 규격으로만 합니다. 이처럼 자기들 멋대로 글씨체나 크기를 지 멋대로 못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규격대로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군용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이거 배터리입니다. 군용 배터리예요. 전지, 군용, 재충전 불가식, 리튬, 황산소, 뭐 이게 염소인가요? 예. 이산화, 이황화 규소군요. 이황화 염소, 리튬 이온 배터리네요. 자, 보시다시피
글자체, 도색,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회사, 비추로셀 이런 식으로.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있죠. 자, 이거는 역시 군용으로 쓰이는 이거는 일종의 그 박스 같은 겁니다. 전지 박스예요.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죠. 네. 글자체라든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규격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군용 제품은 모두가 이런 규격입니다. 글자체도 정해진 규격, 글자 색깔도 정해진 규격, 도색도 정해진 규격. 아까처럼 알록달록한 부품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상표도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군용은 딱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것만 봐도 이거 군용 아닌데 싶을 거예요. 일단 국방색과 국방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군용이에요. 군 교범에 어떤 형식으로 표기를 하라는 그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 교범의 방식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상표는 없고요. 제조회사만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번호와 로트 번호가 있어요. 이게 군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앞에 있었던 제품들이 민수용이다, 군용이 아니다 라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실 수 있겠죠. 너무나 뻔해. 자, 앞서서 보여드렸더니 부품들 보세요. 이거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한국군이 쓰는 군용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북한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남한이 뭐 보냈다라고 설친 겁니다. 사실 북한도 누가 보냈는지까지도 알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냈다라는 거를 북한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이재명 정부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보냈다라고 약간은 쇼잉인 거예요. 쇼잉이죠, 쇼잉. 실제로 김여정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 처음에 북한이 남한에서 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죠. 이거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아마 민간이 보낸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거 중대한 범죄다.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러자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제대로 설명 한번 해라.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고요? 국힘당 쪽에서 갑자기 희한한 반응을 해요. 아니, 이거 군용이 아니다. 아마 민수용인 것 같고 민간인 중에 누가 보낸 것 같다라고 발표한 그 발표에 대해서 국힘당이 뭐라 그러냐? 그 발표를 왜 했느냐? 그 발표를 하면은 우리 군에 손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한국군이 보낸 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한 거를 가지고 그게 왜 군에 손해가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무인기는 외환죄로 처벌을 받는데 왜 이재명의 무인기는 처벌 안 받냐? 야, 이것들이 처음부터 좀 짜고 덤벼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쫙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국힘당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세력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힘당이 이상한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인기를 가지고 이재명의 무인기는 괜찮고 윤석열의 무인기는 왜 기소하느냐, 이걸 왜 들고 나옵니까? 처음부터 이 새끼들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고요? 바로 내일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뭐가 있다고요? 예.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재판이 열립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게 있는데요. 네, 요게 대구에서 나오는 일베신문이죠. 대구 매일신문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잠시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는 대구 매일신문의 기사입니다. 운명의 한 주 내란 구형 체포방해 첫 선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보고 밑에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제목 쭉 보시면 이 소제목의 이 세 번째 부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 이적죄 사건은 재판 12일 시작. 요 부분. 예, 요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12일 날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즉 북한에 무인기 보낸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갔다고 하는 무인기는 윤석열의 무인기 재판, 이 무인기 재판에 맞춰서 띄운 거야. 의도적으로 띄운 거죠. 예. 여기서 우리는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거라고요? 내란 세력이 한 겁니다. 내란 세력이 윤석열을 쉴드 치려고 그러면서 야, 이재명이 보낸 무인기는 괜찮고 윤석열이 보낸 무인기는 안 되냐? 요런 어거지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야, 너무 이 속내가 너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도한 추측을 하는 건가요? 한번 봐 주시죠. 예.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탈북자 단체에서 띄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무인기는요, 알리에서 50만 원에 팔리는 비행기라 그러죠. 예, 이거 알리에서 50만 원에 팔리는 비행기래요.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이거 그 자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제가 여기 있네. 예. 예.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하나 띄워 볼게요. 이걸 보시면 더 선명하게 아실 겁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요 기사 한번 보시죠.
북한이 격추했다는 무인기는 중국산 장난감이다. 알리에서 30만 원에 혹은 60만 원에 살 수 있는 저가형 제품이다.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이게 게임 끝났지 뭐 이걸로. 아니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에서 뭐 만들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조잡하게 장난질을 친 거죠.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들이 한 짓이다. 윤 어게인 세력이 했으니까 딱 윤석열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뭐 무슨 뭐 대변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말 일부러 맞춰서 할 수도 어쩜 이렇게 딱 맞췄을까 싶을 정도로 딱 맞춰가지고 국힘당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의도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성의도 없어요. 그죠? 아니, 도색을 해도 차라리 그냥 원도색 그대로 이렇게 까만색이나 짙은 회색을 했으면 오히려, 아이고, 한국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도색을 새로 바꾸는 바람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한국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예. 참 조작을 하려고 그래도 좀 성의껏 해야지. 자, 참 제가 볼 때는 이 무인기를 띄운 세력들을 반드시 찾아서 이들이야말로 외환죄로 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국힘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국힘당은 말 그대로 해산될 짓을 하는 거죠.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후에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